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장흥 천관산의 어머니를 테마로 한 허그 관광벨트가 조성됩니다.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 귀촌인들에게 제공하는 등 인구 늘리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발표가 내년 총선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폭염에 지친 가축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이미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인 장흥 천관산이 어머니를 테마로 한 특화 문화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명산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세계 어머니 조각공원 등을 조성해 남북권 관광을 이끄는 명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봄에는 푸른 잎과 붉은 동백숲, 가을에는 드넓은 억새밭을 자랑하는 장흥 천관산. 솟아오른 기암괴석이 마치 주옥으로 장식된 면류관 같다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발 723m로 높지 않은 바위산이지만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오를 수 있어 등반객들이 즐겨 찾습니다. 이 천관산 일대가 어머니를 테마로 한 이른바 허그 관광벨트로 거듭납니다. 역사 자원을 이용해 어머니의 품으로 차별화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자연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천관산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되고 인구도 증가하는 좀 그런 형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천관산 내 등산로 정비는 물론 조경과 안전시설물 등이 추가 설치되고 편백 탐방로와 테마임도 조성 등 도립공원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편익시설들이 들어설 예정. 시대별 어머니를 테마로 한 미디어 아트, 가상현실 등의 전시 체험관과 국가별 어머니 조각공원도 조성됩니다. 앞으로 우리 남북권의 관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신기원 사업을 생각하고 장흥군과 전라남도가 앞으로 회복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내고 전라남도와 장흥군은 천관산 허그벨트 조성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함께 투입하기로 하고 남북권 관광개발과 연계한 천관산 관광 거점화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강진군 인구가 20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강진군 병영면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이상준 씨 부부. 3년 전 서울에서 강진으로 내려왔는데 군이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새 집을 장만하고 근처에 카페까지 차렸습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없지만 푸근한 동네 인심과 병영성, 함해 기념관 등이 있는 지역에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빈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건 예전의 것들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여기에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훨씬 저한테는 더 큰 그런 도시 아파트들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가지고. 한때 5만여 명이었던 인구가 최근 3만여 명까지 떨어지자 강진군이 대대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천지구와 금곡지구 등의 2,000세대의 전원주택을 조성하고 350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사노촌 유학 입주민이나 귀농 귀촌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의 주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60만 원의 육아수당을 7세까지 지급합니다. 일자리와 동시에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지방 소멸에서 벗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만 갈대공원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관광객 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쌀규리 3차 산업 연계를 위한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일자리와 인구를 늘리는 것이 민선 8기 강진군의 최우선 정책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올해 발표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결국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으로 대응해 대형 공공기관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2차 지역 이전. 수도권에 몰려있는 300여 개의 공공기관을 올해 안에 이전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내년 총선이 끝난 4월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내년 총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총선도 물론 정치 일정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원인도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부가 내년 되면 이거 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물 건너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광주와 전남도는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16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 성공 사례를 활용해 2차 이전에 긴밀히 대응한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공기관 1차 이전의 대표적인 한국전력공사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 관련 기관들을 적극 공략할 계획입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1차 이전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을 좀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광주 전남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70여 개, 광주시는 연간 10,000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과 군공항 이전 등을 연계한 한국공항공사를 반드시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을 핵심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또 신규 부지와 건축이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 부지를 최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성공적인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해선 광주 전남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광주 전남 정치권은 지난 3월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치전에 들어가나 싶었으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지역 이외의 국회의원들은 당장 자기 지역의 민원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안 보이는 것으로. 비수도권 중심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광주 전남의 대응 전략이 제대로 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완도군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자료를 재정비해 오는 9월 재도전에 나섭니다. 완도군은 최근 군 이외에 해수부와 전남도, 완도군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당성 평가를 다시 열어줄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읍 장자리에 건설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수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문체부의 사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만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데 지난달 12일 열린 평가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부결됐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의 지휘본부 역할을 할 국립심내혈관연구소의 장성 설립이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국비 1,000억 원 규모의 국립심내혈관연구소의 장성 설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함께 국가보건의료 기반 산업의 3대 축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풍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 연구하게 될 국립심내혈관연구소는 오는 2029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남에서는 벌써부터 가축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사한 온도를 낮추기 위해 곳곳에서 사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찜통더위 속에 소들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보니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사 천장에 설치된 안개 분무기에서 물입자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소들은 열을 식히려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축사 온도를 1도라도 더 낮추기 위해 자동 지붕 개폐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도 축사 온도를 낮추기 쉽지 않아 농민들은 걱정입니다. 어미소가 더위로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하자 송아지도 어미젖을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어 버렸습니다. 풀로 돌아가고 그래서 전기세가 말도 못 오고 또 이제 이쪽 관리해달라 보면 소들이 피로도 빨리 오고 사료도 잘 안 먹어요. 젖소들도 무더위에 연신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축사 천장에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 온도는 가축이 자라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축산 농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더위를 먹은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35도 막 36도 올라갔을 때는 우유가 하루에 매일매일 한 100kg 정도 제가 한 3톤은 짜는데 지금까지 막 2톤 600g이 떨어졌어요. 축사 지붕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대형 선풍기도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가축들을 위해 사료 보충제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환풍기랄지 환풍기 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먹이로서는 우리가 사료 공장에서 임의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첨가하고. 폭염에 지친 가축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벌써 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남과 영암, 한평 등 전남 지역 7개 농가에서 닭과 돼지 1,400여 마리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얼마 전 여수의 한 택시기사가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믿기 힘든 사건을 택시기사가 직접 증명하고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버스나 기차와는 달리 택시는 블랙박스 설치와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여수 웅천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사건 발생 직전 여성은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기사는 여성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달리 이유가 없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끝내면은 팁을 빼야 돼. 이 안에서. 아니 다 왔는데요 뭐. 기사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한 덕에 젊은 여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무서운데 이거 잘못 걸리는 거 아닌가. 무섭잖아요. 회사에서는 이 영상 보고 기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처럼 택시 내 블랙박스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버스와 달리 블랙박스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건처럼 승객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설치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 정책도 각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전라남도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이라든지 그 승객이나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늦은 시간 불특정 다수를 태우는 탓에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택시기사들.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블랙박스부터 설치와 촬영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목포대학교가 2023년 전라남도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운영 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목포대는 올해 사업으로 지역 인재 30명을 선발해 해외 취업에 필요한 언어, 직무 능력 향상 교육 등을 실시한 뒤 미국 내 전공 관련 우수 기업과 연결해 1년 동안 현지 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전남미래교육재단 초대 원장에 이기룬 전 순천교육장이 임명돼 임기 2년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공익재단으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장흥군이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장흥군은 청사 접근성과 입지 여건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청사 건립 후보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한 뒤 분석 내용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신청사 위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조직 배양묘를 분양합니다. 고구마 조직 배양묘는 소단미 등 6종류, 15만 주 분량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농가 희망 시기에 따라 축이분, 충기분으로 나눠 분양할 예정으로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목포시는 제15회 목포 문학상 수상자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박화정 소설상에는 김혜빈 작가가 출품한 장편 소설 그라이 아이가 선정됐으며
지역 작가 발굴을 위한 목포 작가상 작품상에는 시 부문의 이순희 씨, 수필 부문에는 장계연 씨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파크골프와 발레, 부동산 강좌 등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목포대 평생교육원 2학기 과정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재수강생 등에 대한 수강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주민이 10명 이하만 거주하는 섬은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기준 행정안전부 유인도서 현황에 따르면 주민이 10명 이하인 섬은 전국적으로 60곳으로 이 가운데 전남은 38곳에 달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진도군이 10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완도군과 신안군, 경남 통영시 순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은 다문화 가족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 단절 등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습 결손과 학업 포기 등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며 언어학습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이중언어 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추가 신청을 8월 한 달간 받습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이나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선 안전점검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서해경청은 화재에 취약한 FRP 소재와 20년 이상 된 어선 등을 대상으로 냉각수와 윤활유 관리, 화재 탐지기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울타리 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안심 울타리 운영 사업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스마트 도어벨과 호신벨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체감더위가 35도 내외를 보이게 했고요. 밤사이 해안과 도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 야외 작업은 반드시 삼가고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맑거나 가끔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강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안개가 자욱하고요.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에는 폭염으로 이어지면서 목포와 한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종일 푹푹 찌겠습니다. 한낮 기온 해남과 강진 34도가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선암단 가고도의 낮 기온 3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31분입니다. 주말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는데요. 만조 시 저지대 침수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밀어준다. 스포츠를 위해 흘린 땀방울에는 무수한 드라마가 있으니까. 멋지다, 전웅태. 화이팅! e스포츠.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로 힘껏 밀어. 쭉쭉쭉쭉쭉.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같은 생각, 같은 시선? 지루하지 않아?
이분 봤어요? 오, 토트넘. 재밌는 건 공유. 내 방식대로 재밌게. 틱톡에서 시작해봐. Okay, George. This one's for the prize? Intenso. No. Cool. Definitely iced. Nespresso. What else? 임플란트 후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가드. 잇몸 염증 및 치주 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 가드. 검가드. 푸시딘과 함께라면 상처 즐겨라. 상처엔 푸시딘.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가 오면 가장 좋아하는 직구가 나오잖아.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 BTV가 우리 집에 산다. SK 브로드밴드.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